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폭풍 같은 하락이 지나가려는 것일까요? 미국 증시 한때 큰 폭으로 하락했었으나 지금은 반등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하기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편 달러 인덱스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때 38,000달러 선까지 밀렸었다가 지금 미국 증시를 따라서 39,411달러 수준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아지 한 마리가 또 강력하게 점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는데 도지코인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코인들 중에 왕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각인이라도 시켜주려는 듯이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다른 개코인들도 뒤를 쫓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서 최근 대형 투자은행들이 증시의 하락세를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JP모건, 골드만삭스에 의해서 모건 스탠리 역시 S&P 500이 약세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한 것이 이 대형 은행들 얼마나 얍삽한 놈들입니까? 이놈들이 입을 모아서 약세장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한다? 이거를 그냥 곧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심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리얼비전TV의 라울파리 형님은 이야기하시기를 우리는 본격 상승장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락장이 시작 단계가 아니라 상승장의 시작 단계에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다음 금리 인상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심리가 형성되게 되면 암호화폐나 기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개인 투자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컴백하게 될 것이다. 돈은 언제나 당신이 모르는 사이 밀물처럼 밀려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런 대책이나 예상 없이 막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리고 암호화폐가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지정학적인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의 CEO인 짜오짱뻥이는 이야기하기를 세상이 분열될수록 나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비트코인 보급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달러화가 경제 제재에 지속적으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국가가 다음 희생자는 내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게 되면서 달러 패권에서 탈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달러에 있어서는 미국이 또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지들 찍고 싶을 때는 몽땅 찍어갖고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제재를 걸어버려.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을 텐데 이번에 러시아가 그 체제에 반기를 들고 이제 들이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러시아의 반란이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던지게 되지 않을까? 달러 보유량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 수가 한정되어 있고 유동성이 풍부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해서는 찌라시가 있습니다. 무슨 찌라시가 있느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라는 소식이 포브스를 통해서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100%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속보로 만들거나 하진 않았었는데 자, 일단 포브스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국가의 경제 회복과 평화 구축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바로 이 법안이 비트코인을 해당 국가 내에서 법정화폐 및 결제 수단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한다는 법안이었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이죠. 아니 됐다라는 것이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100% 확인되지는 않은 소식이기 때문인데 조만간에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인사죠. 샘슨 모. 각 나라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데 큰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며 엘살바도르에서도 지금 현재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당 소식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정보가 아닌가라고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 경제연구소가 이야기합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은 실패했다. 최근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설문에 참여한 국민들 중에 60%가 정부의 보너스 개념으로다가 제공한 $30 비트코인을 사용한 후 치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으며 그 외에도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보를 다운로드하지 않은 사람,
시부를 통해서 송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가 전국에 설치된 치부 ATM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설문조사는 진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특정 정치인들, 특정 기관들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투입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어거지를 쓰기도 했었기 때문에 조작된 설문조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근데 뭐 당연히 진짜일 수도 있겠죠.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보급률이 얼마나 될까? 비트코인 $10,000 이상, 즉 0.2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사실은 250만 명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0.25개, 비트코인 4분의 1개 이상을 들고 계시다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전세계 250만 명 중에 한 명, 선택받은 용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도 비트코인은 이 도입 초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터지의 설립자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이치모쿠 이 지지선을 깨고 자빠지고 있다.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36,300달러, 그 아래로는 32,950달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도 깨진다? 그러면은 이치모쿠의 다음 지지선인 27,2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사이 비트코인은 4만 달러를 다시 뚫고 올라왔다라는 따끈따끈한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만 달러 안 가 이 양반아. 비트코인이 가기 싫대잖아.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약세가 두드러지자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25,000에서 27,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 상황. 이 사람들의 예상을 뭉개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코인데스크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3일봉 차트에서 50SMA, 200SMA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2018년도 11월 중순, 2014년 12월 중순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제대로 된 반등을 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을 남겼습니다. 에라이. 다음으로는 마이클 반데포프의 분석가가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지지 구간에서 반등 괜찮았어. 이대로 간다라면은 반등할 수 있어. 힘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이거 근데 좀 정에서 좀 막히고 있는데 이거 뚫어줘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뚫었습니다. 저항 뚫고 올라온 비트코인 계속해서 힘을 내줘야겠죠. 이어서는 인컴샤크 분석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이 고점에서는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 그래가지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후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왔었는데 반대로 비트코인 바닥 같은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반대로 상승하곤 했었다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내일 정도 해가지고 큰 회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인컴샤크 분석가의 예측은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혼헤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를 뒤집어 봤더니 이런 모습이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하락하게 될 것이다. 즉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 비트코인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지지선은 37,600달러. 일단은 그 위에서 놀고 있는 비트코인. 이어서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밝히기를 일단 비트코인이 저점을 낮추지는 않으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검은 추세선을 지켜주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며 그 2차적으로는 여기 이 구간 29,000달러에서 33,000달러 구간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깨지고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음 몇 년 동안 또 존버할 각오하고 버텨야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겠죠. 인고의 시간이 돌아오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확정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트레이더 J 분석가는 이야기합니다. 자, 과거와 비교를 해봐. 비슷하지? 올라갈 수 있다고 희망을 버리지 마.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대를 잘 지켜준다면은 당연히 반등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피똥을 싸는 한이 있어도 가격대를 더 낮추지 말고 지켜줘야만 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전제가 필요한데 미국 증시 더 이상은 어리버리 타지 말고 좀 버텨주던가 반등하던가
해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0.5% 금리 인상 선제 반영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인가? 좀 적당히 떨어지고 반등을 하면서 바닥을 다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또 다른 인컴샤크 분석가의 분석인데요. 알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입니다. 알트코인도 지금 지지 구간을 때렸기 때문에 전체 알트코인들이 반등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좀 더 흘러내리면서 이전과 같이 축적 기간을 거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반등을 기대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 슈퍼 트렌드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이런 식으로다가 3076달러까지 깔끔하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BTC 퓨얼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난 2017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더리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고요. 비트코인이 흘러내리지만 않는다면 하락형 쐐기를 뚫고 한번 상승을 기대해봄직도 할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반복되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시바이누가 시바 소각 포털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인 소각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리고 또한 이 시바이누 소각 기여자에게는 또 다른 코인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료시라는 코인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시바이누는 앞서 달려나가고 있는 도지코인의 뒷다리를 물어뜯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러한 시바이누의 뒷다리를 물어뜯기 위해서 플로키가 또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플로키 이누, 영국 런던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세계로 퍼져나가는 개코인, 이처럼 도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개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베리 실버트가 도지코인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도지코인을 비난하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지코인이 오늘 내 마음을 움직였다. 개 같은 거. 내가 도지코인 매입을 마음에 들어 한다니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큰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코인베이스가 로즈를 상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소식이 진짜로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이 좀 되셨다. 그러면 토마토밭 살리기 운동, 광고 영상 재생되는 동안의 스트레칭,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오늘도 꼭꼭꼭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